제 금량 분석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3% 논란도 정리 부탁합니다. 굼뜰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인데 이게 뭐냐면은 얼마 전에 3프로TV의 이진우 기자님께서 3% 논란에 대한 해명 영상을 올리셨어요. 3프로TV가 왜곡된 정보, 편파적인 정보, 작전 세력과 결탁된 정보를 제공한다. 뭐 이런 논란에 대한 해명을 한 건데 이 해명 영상조차도 덩달아 논란거리가 된 정황을 저에게 정리를 부탁한 건데요. 제가 이 댓글을 읽는 순간 올 게 왔구나. 이 순간이 언젠가는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댓글을 보자마자 제가 한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1년 전에 매우 화가 난 상태에서 만든 영상이 있는데 딱 이 내용과 관련이 있거든요. 1년 전부터 저만 화가 나 있는 게 아닐 테니까 골마 터질 때가 온 게 아닌가. 3프로TV의 인기와 영향력이 커지면서 다양한 오해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투자와 관련한 콘텐츠를 저희가 다루다 보니까 3프로TV가 중간에서 마치 큰 돈을 벌거나 또는 큰 돈을 버는 세력들과 손을 잡은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화가 난 이유는 간단히 3프로에 출연하는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투자했다가 낚여서 억울하고 분해서 화가 났던 거죠. 다른 투자자들도 비슷한 감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투자는 개인 판단이고 결론적으로 저의 잘못이죠. 그때는 3프로TV라는 미디어의 속성을 잘 몰랐고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낚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미들이 낚였고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사람들의 분노가 커져갔겠죠. 그것이 3프로TV 논란으로 분출이 된 것이고 그에 따라 3프로TV 측에서 해명까지 하게 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3프로TV의 경우는 현재 상장을 준비하고 있죠. 근데 요즘 분위기가 여론이 나쁘면 상장까지 연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가? 해법은 없나?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해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3프로TV의 수익 구조 자체를 건드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지금부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TV의 시작은 이제 원래 3명이서 유튜브가 아닌 팟캐스트로 오디오 방송에서 작게 시작을 했죠. 정영진님, 김동환님, 이진우님 이렇게 세 분이서 3프로신 겁니다. 정영진님은 팟캐스트에서 매불쇼 혹은 불금쇼로 오락 프로그램 진행으로 크게 재능을 인정받으신 분이고요. 팟캐스트란 미디어의 속성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 역할이었고요. 투자나 지식보다는 이제 재미와 활기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죠. 이진우님은 이제 기자 출신이시고 원래는 손에 잡히는 경제라고 제가 사회 초년생 때부터 출퇴근길에 꼭 듣던 라디오가 바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였습니다. 오랜 팬인 것이고 신뢰도 두터운 분이죠. 기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3프로에 출연하는 기자분들은 이제 이진우님의 연결로 출연이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령 권순우 기자님도 원래는 게스트였죠. 이제 이진우 기자님의 후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님들은 3프로TV 논란 사건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번에도 이진우님이 기자이신데 해명을 하셨고 이전에 금양에서 2천만 원을 받은 이제 브랜디드 콘텐츠에 대한 해명도 권순우 기자님이 하셨고 그 뭐 2천만 원 내고 방송했다. 그게 오히려 그 얘기는 브랜디드 콘텐츠가 맞습니다. 거기 다 써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다 명시를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홍보비라는 것들을 아니면 송출료 제작비 이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그걸 없이 방송을 하겠다라는 거는 저는 오히려 그 비용이 다른 데로 전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문제의 당사자는 그 빠진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저희 추정이에요. 기자님들의 방송을 까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브랜디드 컨텐츠라는 것도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광고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해명을 해야 될 당사자는 이제 기자님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3프로 중에 마지막 멤버이자 증권가 출신으로 3프로TV의 중추이시고 리더이시고 바로 김동환 님이십니다. 증권가에서 경력도 탄탄하시고 인맥도 넓으신 걸로 유명하죠. 증권가 출신들은 아마도 김동환 님을 통해서 게스트로 출연이 된 게 아닌가. 특히 초창기 때는. 그런데 3프로TV 논란의 핵심은 바로 증권가 소속 전문가들의 방송이죠. 산업 분석도 하고 종목 추천도 하기 때문에 이분들 말고는 종목 추천을 하는 역할이 없죠. 물론 이분들의 미스리딩이 그 자체로 문제라기보다는 이걸 그대로 믿고 또 공부도 안 하고 투자한 투자자들의 잘못이긴 하지만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분들이 추천을 해서 들어갔을 때 번번이 물리는 그 상황이 매우 당황스러웠고 배신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3프로TV에서 투자 정보는 자동적으로 거르게 되는 겁니다. 인문학이나 경제 이야기는 좋은 정보가 3프로에 참 많습니다. 그런 컨텐츠들을 까고 싶은 마음은 1도 없고요. 근데 만약 내가 아직 변별력이 없는 주린이라면은 증권사 소속 전문가들의 산업 분석이나 종목 투자 관련은 거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방송들을 보고 물렸거든요. 그 여파가 지금 3프로TV 해명까지 오게 된 겁니다. 왜 증권사 정보는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가 없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기관과 개인의 이익은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사경인 회계사님께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방송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되게 웃기게 생각하는 기사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매번 나오는 기사인데 올해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모조리 마이너스. 되게 자주 나오는 기사가 개인이 매수하는 종목, 매수 상위 종목들은 항상 수익률이 안 좋고 기관이나 외인이 순매수 비중이 높은 종목들은 항상 좋더라. 그래서 항상 개미들은 지더라. 개인 투자 성격은 안 좋다. 이 뉴스가 맨날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웃긴 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해서 외인을 빼고 플레이어가 누가 있냐고 생각해 보는 게 기관하고 개인이거든요. 네. 기관하고 개인인데 개인이 많이 샀다는 건 기관이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플레이어가 둘 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파는 건 얘가 사는 거고 얘가 사는 건 얘가 파는 거잖아요. 기관이 많이 산 종목은 오르고 기관이 많이 판 종목은 떨어졌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기관이 많이 팔았으니까 개인이 많이 샀겠죠. 네. 그래서 저건 뭐냐면 기관이 많이 산 종목은 오르고 기관이 많이 판 종목은 떨어졌다라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뻔한 돈 많은 기관이 사면 오르고 기관이 많이 팔면 떨어지겠지. 근데 그게 기관이 파는 종목이 아니라 개인이 많이 산 종목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뭔가 이슈가 되는 것 같고 개인들은 투자를 못하는 것 같고 이렇게 좀 비춰지거든요. 기관 돈이 개인 돈보다 훨씬 커요. 그렇죠. 기관이 자금이 그러니까 전체 대금을 보면 기관들보다 개인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세력화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개인들은 생각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이분도 증권사 소속 전문가가 아닌 회계사시죠. 3프로TV에 이런 사경인 회계사님 방송 같은 좋은 방송도 참 많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이익은 상충이 된다. 기관이 잃으면 개인은 따는 거고 개인이 따면 기관은 잃는 로직이 기본 주식판의 골격이다. 그렇다 보니까 3프로TV의 신뢰를 주저앉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개미를 미스리딩한 증권사 소속 전문가들의 방송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권순우 기자님이나 이진우 기자님께 배신감을 느낀 개미가 과연 있을까?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매크로 전문가이신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 연구원들이 종종 틀린다고 욕은 먹지만 종목 추천했다가 틀린 거랑 시황이 틀린 거랑은 분노의 결이 다르죠. 종목 추천했다가 틀린 거는 진짜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증권사 전문가 방송을 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방송이 수익으로 연결되는 방송이고 주식 방송으로서도 코어이기 때문이죠. 증권사 전문가들은 소속 증권사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고 사경인 회계사님 말씀대로 그러기 위해선 개미들의 돈을 증권사 혹은 그들을 통해 거래를 하는 기관으로 이동을 시킬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출연료를 낸 전문가의 경우는 출연료를 상회하는 이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들의 미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미들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는 증권사 직원과 그들로부터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3프로TV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권사 직원 출연 방송 때문에 돈을 잃은 개미들의 배신감 그렇게 쌓여가는 불신 이게 바로 3프로TV의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잃은 신뢰를 아무리 좋은 다른 방송으로 인문학 방송이나 이런 걸로 메꾸려고 해도 태생이 주식 방송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불쇼 진행을 하셨던 정영진님의 경우는 주린이들과 같은 입장에 서서 전문가에게 추천을 받고 또 투자를 하면은 계속 돈을 잃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 돈은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은 개인에서 기관으로 이동을 하는 그림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정영진 반대로 하면 꿀이다의 약자 정반꿀의 진실이 되는 겁니다. 모든 투자 정보는 3프로TV에서 받은 거기 때문이죠. 여기까지가 3프로TV 논란에 대한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3프로TV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상장에 반대하는 입장도 아닙니다. 지금 3프로TV만한 방송도 없잖아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투자 결정에 있어서 증권사 소속의 전문가의 의견은 절대로 참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팩트죠.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내용은 제가 어떻게 3프로TV를 보고 미스리딩이 되었는가를 3프로TV 과거 방송을 통해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제가 과거에 만든 영상들이기 때문에 풀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유한타 증권 소속 이한나님께서 LG화학 물적 분할 전후로 개미들을 미스리딩하는 내용을 수집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잘 나가던 LG화학은 물적 분할 이후로 100만원대에서 40만원대로 폭락의 폭락을 거듭을 하게 되죠. 2차 전지 전문가로 3프로TV에도 출연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애널리스트 중에 이한나님이 계신데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등 소재주부터 LG화학, LG엔솔 등 셀업체까지 전방위적으로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예요. 이분 말 들으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가장 논란이 많았던 LG화학을 예로 들면 이분이 목표 주가 93만 9천 원을 21년 8월 24일에 제시했고 뭐가 그리 급했는지 한 달 만인 9월 27일에 똑같은 목표가로 리포트를 냅니다. 그리고 다음 달 바로 폭락을 시작해서 목표 주가는 93만 9천 원짜리가 43만 7천 원까지 내려와요. 이한나님 말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은 물리게 된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점을 찍고 얼마 뒤 4월 28일에 리포트를 다시 쓰는데 목표 주가가 54만 3천 원으로 바뀝니다. 93만 9천 원짜리 목표 주가도 매수 의견, 54만 3천 원짜리 목표 주가도 매수 의견. 좀 이상하죠? 이번에도 뭐가 급했는지 한 달도 안 된 5월 11일에 같은 54만 3천 원으로 리포트를 또 씁니다. 그리고 주가는 목표 주가를 바로 넘어버리고 한 달 뒤에 이한나님이 리포트를 또 써요. 목표 주가는 66만 2천 원. 미스리딩인지 정말 몰라서 이러시는 건지는 중요하지 않죠. 확실한 거는 이분의 분석을 믿은 투자자는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목표 주가라는 게 미래를 예상하는 건데 이분의 목표 주가는 완전히 거꾸로만 가고 틀린 후에는 주가를 쫓아가는 후행을 합니다. 오른다고 했을 땐 반토막 나고 목표 주가 넘어버리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바로 12만원 높여서 목표 주가 또 내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두 번째는 이제 수많은 개미들이 3프로TV를 보고 5G 종목들에 투자를 했는데 아마도 현재 가장 마이너스 폭이 큰 섹터가 아닐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여러 차례 걸쳐서 하나증권 소속 전문가가 어떻게 미스리딩을 했고 말이 바뀌었는지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김홍식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상무님의 3프로 출연 연대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5G가 한국 증시의 주인공이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보이잖아요. 홍식이 형아 나왔네. 그 정도로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있는. 기존에 이제 KDDI나 도코모 관련된 시장 대비해서 좀 보시면 코로나가 이렇게 난리쳐서 상반기 투자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올해 5G 상용화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의 5G 관련된 투자 계획에 대한 하향 조정이 없었어요.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이제 T모바일이 첫 발표를 하면서 네. 실제로 4분기 때 캐펙스가 많이 증가할 수 있다는 코멘트가 또 추가로 있었어요. 저희가 4분기 정도면 장배사들 대다수 업체들이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거예요. 사실 모멘텀만 보면 흠집낼 게 전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디지털 뉴딜이나 미국이 하는 얘기는 거의 동일합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 규모가 사실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투자를 어떻게 도대체 감당할 거냐. 5G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5G는 예정된, 이거 뭐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는 거고. 아마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서 과연 미국 시장 진출을 못할 회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에이스테크놀로지도 하고 네. KMW도 합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시장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도 무방해요. 뭐 지금 저희 KMW를 포함해서 뭐 다산 솔리드 이런 업체와 그 다음에 중국의 이걸 담당한 업체 간의 레벨의 차이가 상당히 난다고 저도 좀 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누가 잘한다는 거예요? 한국이 잘한다. 그럼 그 로드맵만 보면 아직까지는 꼭지가 분명히 안 왔다는 거예요. 뭐 지금 정도는 고점일 가능성은 저는 뭐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저번 주부터는 안 사는 게 신기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어차피 올라갈 건 뻔해요.
5G 주가에 대한 고점 논란을 아직 할 시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비싸니 싸니 이런 논쟁은 상당히 소모적인 상황이라고 좀 봐요.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고 굉장히 많은 수익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다시 김홍식 사모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큰 도움도 많이 받으셨고요. 예. 물론 이제 과거 잠깐 상처받으신 분도 있습니다만 뭐 코스피 대비해서 그래도 아직은 좀 억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비주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1월 정도까지 조금 기대를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1월까지요? 뭐 극단적으로는 뭐 10배도 나올 수 있고 뭐 최소한 2배 이상을. 그래서 전 그래요. 통신 장비 섹터를 사면서 2배 정도의 상승을 기대하지 않고 이 섹터를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 5G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김홍식 상우님, 하나금융투자에서 어렵게 저희가 체포해 왔습니다. 저도 참 감동 있게 많이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니 안 갈 수가 없지. 어떻게 5G가 다 이렇게 폰이 깔리는데. 아니 그리고 미국도 깔아야 될 거고 일본도 깔아야 되고. 이제는 조금 사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KMW나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또 이노아리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표 종목군으로부터는 바닥권의 가능성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서서히 사전적으로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일단은 리포트를 통해서 시장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여기서 KMW나 뭐 예를 들어서 이노아리스가 여기서 그럼 주가가 2배 올라갑니까라는 이제 질문하신다면 네. 저희 대답은 예스예요. 저는 2021년 3월 홍시경 방송 듣고도 정신이 분열되는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은 수많은 개미들이 3프로TV에 출연하신 엄경아 애널리스트님의 추천으로 한국조선해양에 투자를 했죠. 이른바 조선업 슈퍼사이클이라는 희망을 품고 한국조선해양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슈퍼사이클은커녕 추천했을 당시에 가격에 도달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오랜 시간 물려있는 상황이죠. 정영진님 또한 물렸기 때문에 방송에서 해명을 원했는데 김동완님께서 말을 끊는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아 애널리스트가 4달 전? 5달 전? 방송에서 한국조선해양을 추천을 했었어요. 그때 한국조선의 물적 분할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한국조선에 투자를 들어갔죠. 만약 물적 분할 이야기를 해줬다면 개미들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2달 뒤에 다시 3프로TV에 나와서 한국조선해양이 물적 분할을 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미포조선이랑요. 느닷없었죠. 5개월 전에 추천한 주식은 곤두박질을 친 이유였고요. 한국조선해양에 투자한 정프로가 왜 물적 분할 이야기 안 해줬냐고 따져 물으니까 김동완 선장님께서 이렇게 입을 좀 이렇게 막습니다. 저는 3프로TV가 이런 부분을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한국조선해양에 물린 사람으로서 왜 처음부터 엄경아 애널리스트께서 왜 물적 분할 정보를 이야기 안 해줬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너무 그러지 좀 마. 한숨 좀 쉬지 말고. 아니 한조해. 아니 뭐 조선주만 물린 것도 아니면서. 아니 그래. 그렇긴 한데 어떤 건 70%도 있고. 저는 원래 조선주까지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저는 조선주에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듣다 보니까 주식은 있잖아. 네. 주식은 실현해야지 손실이고 실현해야지 이익이야. 네. 평가손도 있고 평가이익도 있는 건데. 그건 아직 미학적이니까. 그렇지 마. 아니 그래서 그게 습관돼. 조선 그리고 더 본인 책임에서 산 거야. 그건 뭐 누구를 원망합니까? 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남들 뭐 다 먹었겠니? 네. 엄경아 위원님 원망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3프로TV에 대한 논란과 악순환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